네, 8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시세 보면 참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0.6달러는 진작에 반납을 했고 0.9달러 지지도 지금 0.59달러 지지도 지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62달러 부근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 후퇴했을 때 만약에 0.56달러를 버텨주지 못할 경우에는 0.45달러까지 지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추가 반등을 이 정도에서 해준다라면 0.74달러까지 조금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라켓 우패드의 분석인데,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이 상황이 가장 좀 담백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임팩트가 좀 들어와 줘야 하는데 조만간 법원발로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오늘 하나 법원발 속보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중간 항소 요구를 한 SEC의 입장에 대해서 리플의 입장문이 지금 법원에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면 정식 판결이 나온 뒤에 항소를 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지금 특히나 이제 법원에서는 정식 판결에 대한 이 스케줄까지 지금 명령을 해버렸잖아요.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도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항소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 진행과 관련된 스케줄 명령을 내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항소를 만약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오케이를 하고 승인을 한다라면, 인용을 한다라면 오케이를 하고 제2연방항소법원에서도 한 번 더 오케이를 해야지 그게 중간 항소를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과연 중간 항소를 승인할 생각이었으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빵을 날리면서 명령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 양측의 일정주일 명령을 내리면서 12월 4일을 지금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딱 찍어버렸어요. 날짜까지 스케줄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2항소법원으로 보낸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 항소 요구를 법원이 기각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주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한다라는 이제 판결이 며칠 안에 이제 조만간 나와준다라면 리플 XRP 시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 크립토 미디어들이 지속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거는, 배심원들도 역시 대부분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경우, 401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EC의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논리를 들면서 배심원 판결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이건 리플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100%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배심원 판결까지 간다라는 거는 실제로 배심원 판결이 이루어질 때는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간 항소까지 또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 이상합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나오겠죠. 또 모르죠. 또 어떤 다른 이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제2연방항소법원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시간이 또 질질 끌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다, 분위기가 이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도 오늘 법원에
항소 요구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 SEC의 주장은 이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재밌죠? 네, 진짜 완전 넌센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빵 넌센스, 개소리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아무튼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생태계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앞으로 나아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송은 이제 그냥 소송 진행되는 대로 대응을 하려는 게 그냥 기본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린다 존스, 그 재테크 책 가지고 약간 재미를 좀 본 재테크 작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양반이 XRP 홀더예요. 홀더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XRP 홍보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가 0.6달러고 XDC가 0.06달러고 알고랜드가 0.1달러고 스텔라 루멘이 0.1달러고 이런 가격에 투자하지 않고서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울면서 나를 찾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큰 폭으로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낮을 때 위험이 가장 낮다.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2년이나 또는 그 이전에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존 디튼도 그렇고 여러 이제 관계 XRP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소송이 물론 절반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낚시 재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세가 훅 올라서지 않았던 거는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2년이라는 지금 시간이라는 게 비트코인의 다음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난 랠리를 한번 선보일 때 지금 상황에서 XRP나 이런 XDC,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그러니까 XRP 계열들이나 디파이 혁신과 관련된 이런 토큰들은 상당히 재미를 볼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맥락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 XRP, 뭐 XDC,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어서 아마 지금 저희 채널에도 이 정도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XRP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나름의 관심 종목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좀 더 빠질 때는 한번 매수 고민과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 스터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스텔라 루멘 재단이 머니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기존 같았으면 머니그램이 스텔라 루멘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그림이 조금 뭔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데, 스텔라 루멘이 머니그램에 투자를 하는 이 상황, 지금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성 금융권과 이런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융합을 맺어가면서 누군가가 하나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XRP나 스텔라 루멘, 알고랜드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디파이나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이런 부분들, CBDC 혁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린다 존스가 이번에 언급한 이런 종목들만 좀 스터디를 해보셔도 충분히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 2년 전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는데, 제가 조만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좀 새롭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랍통화기금에서 만든 그 자료거든요. 아랍 머니터리 펀드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서 이번에 CBDC와 관련된, 그러니까 CBDC는 아닌데 이와 비슷하게 페이먼트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력들에
샘플로서 이그젬플로서 XRP를 언급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동 아랍 지역에서 리플의 혁신,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도 증가 추세고 뭐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의 리플이 지금 엄청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죠. 예, 뭐 카타르 국립은행이랑도 잘 파트너십 맺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확장성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랍 머니터리 펀드, 아랍 통화기금까지 이런 XRP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모로코 최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아티자리와파 뱅크라는 곳이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모로코 최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모로코를 비롯해서 뭐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아랍 8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아랍 8개국들과 XRP가 지금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브릭스 진영에서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고 브릭스 공용 통화가 브릭스 각국 가입 회원국들의 통화와 어떤 교환을 맺게 되는 과정에서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뭔가 해준다라면 그게 XRP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약간의 어떤 희망회로 성격이 조금 가미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브릭스와 XRP의 어떤 연계성, 이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긍정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확장성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훌륭하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최근 1년 동안 기관들이 꾸준히 XRP를 매집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약식재판 소송 판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XRP를 포지션에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올해 초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 총 운용자산 AUM이 지금 127%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코인쉐어스에서 16주 연속 자금 유입이 리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 유리한 진전이 나왔다라고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27%.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뭐 그런 숫자인데 아무튼 기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 돈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에 올라타는 것도 전략이 모호할 때는 나의 전략이 모호할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크립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XRP 439% 랠리 전망을 제시했었죠. 이거 다크 디펜더 분석을 인용한 건데 단기간에 한 일주일 안에 439% 상승해서 3.39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크 디펜더가 얘기했던 게 석 달 전에 예측을 했던 역사적인 패턴을 지금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파동의 추세를 따르면 0.58달러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3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0.58달러대 58달러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58달러대까지 지금 후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 주면 제일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빠진다라면 아까 라케시 우페디의 분석에 따르면 0.45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